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최초 학생 게스트예요. 박수! 1학년 1반의 두 친구를 모셨는데요. 예쁜 여학생 한 분과 멋진 남학생 한 분. 자, 오늘은 이렇게 퇴근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띄워줄 두 친구랑 함께 페이스 메이커로서 활동도 하고 카메라 걸로서 저의 모습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을 같이 러닝을 할 거고요. 오늘은 4주 1회차 운동이죠. 4주 1회차는 몇 분 뛰죠? 2분 30초. 2분 30초를 5번 합니다. 5번. 이 친구들도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주제는 부상입니다. 운동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오늘 운동 손상에 대한 지식 배우면서 같이 런데이 하러 갑시다. 렛츠 고! 안녕하세요. 런데이와 함께하는 트레이닝 4주차 첫 번째 코스입니다. 벌써 10번째 트레이닝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달리기에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이번 주까지 트레이닝을 마치면 기초 체력이 탄탄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먼저 5분간 힘차게 걸으면서 몸을 풀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트레이닝과 같이 2분 30초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오늘은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은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끝까지 지금의 페이스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상을 당한 후에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면 더 큰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재발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런데이 트레이닝은 다른 트레이닝과 달리 달리기 시간이 짧고 걷기를 꼭 병행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정신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이유는 과욕, 과신, 그리고 경쟁 때문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주 달리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자극받는 것이 바로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는 물리적인 이유는 과도한 훈련, 근력의 부족, 그리고 불안정한 자세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 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상을 잘 알면 대처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육 교과서를 함께 보면서 운동 손상,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손상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손상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체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신체에 이상 증세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동 손상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상성 부상입니다. 외상성 부상. 이것은 급성 부상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과사용 부상입니다. 과사용 부상은 만성 부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너무 즐거워서 혹은 빨리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매일 달리기를 하게 되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근력의 부족입니다. 달리기는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달리기는 전신 운동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체와 하체의 근력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특히 체중을 줄이고 지방을 연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달릴 때는 30분 이상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장시간 달리기를 하려면 지구력 외에도 몸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자세, 잘못된 자세는 몸의 충격을 누적시키거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달리기를 하면서 당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상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외상성 부상은 특정 충격이나 외상성 사고 직후 발생하는 급성 부상으로서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스포츠 종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손상의 종류에는 타박상, 염좌, 좌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사형 부상은 신체가 닳고 마모되어서 장시간에 걸쳐 발생되는 만성 부상입니다. 과사형 부상에는 스포츠 종류로 대표적인 것이 개인 운동, 그리고 반복적인 동작을 지속하는 지구력 운동, 우리가 런데이, 러닝하죠. 이런 운동들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손상의 종류에는 활액낭염, 그리고 피로골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부상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달리기에 자신이 붙었다고 해서 몸을 숙여서 빨리 나아가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보폭을 넓히거나 전력 질주를 하듯이 발 앞부분만으로 달리시면 안 됩니다. 선수들조차도 스피드 훈련을 할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는 2분 이상을 달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자세에 조심하면서 달려보세요. 운동 손상의 주요 부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입니다. 근육은 수축을 하여서 근력을 발휘해내고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조직을 말합니다. 두 번째, 뼈입니다. 뼈는 우리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러한 뼈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입니다. 관절 쑤신다. 아이고, 관절 쑤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어머니나 아버지께. 네, 관절이 사이에 있으면 뼈와 뼈를 연결할 수 있게 합니다. 뼈와 뼈를 연결해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관절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관절은 세부 구성 요소로 4가지가 있습니다. 연골, 활액낭, 인대, 건.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운동 손상 부위는 연골입니다. 연골은 관절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 주는데 관절이 만나게 되는 뼈의 끝부분에 부드럽게 덮고 있는 섬유 조직입니다. 다섯 번째는 활액낭입니다. 활액낭은 관절 속에서 마찰을 줄여주는 유동성 주머니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대입니다. 인대와 건을 헷갈릴 텐데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겁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섬유줄의 연결 조직이고 건은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섬유줄의 연결 조직입니다. 이렇게 운동 손상 부위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운동 손상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손상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그리고 명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부상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좋은 방법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 날 쉬는 것도 휴식이고 인터벌 트레이닝 사이에 걷기도 휴식에 포함됩니다. 운동 손상의 대표적인 종류로 첫 번째 타박상이 있습니다. 타박상은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어떤 물체와의 강한 충돌로 발생하는 외상성 손상입니다. 타박상의 증상은 근육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고 피부 속의 세포 조직이 출혈이 발생하여서 멍이 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박상은 격렬한 스포츠, 몸에 부딪힘이 많거나 어떤 물체를 사용하는 스포츠 종류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 손상 종류, 염좌입니다. 대표적인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염좌는 관절이 꺾이면서 발생하는데요. 관절 속에는 우리 인대가 있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안에 인대가 있는데 이러한 인대가 주로 손상된 경우를 염좌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 손상 종류에는 근육 경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 경련은 거의 2차시 정도 해가지고 많이 배웠죠? 근육 경련은 어떤 뜻이었죠? 네, 근육이 수축해서 강하게 버티고 있거나 떨림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했죠? 네 번째 심한 운동 손상으로는 근파열이 있습니다. 근파열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여서 근육이 나거니 찢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 손상 종류에는 근육 좌상이 있습니다. 근육 좌상은 근육이 지나치게 너무 늘어나거나 근육이 파열되어서 근육 안에 출혈이 발생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찰과상입니다. 찰과상은 무엇에 스치거나 긁히는 마찰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까지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피부 표면에 긁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런 출혈이 발생하면 딱지가 생기죠. 이런 운동 손상을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집입니다. 물집은 피부 표면의 세포 사이에 묽은 액체가 보이고 그러한 액체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물집이라고 하죠. 여덟 번째는 탈진입니다. 탈진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과한 운동을 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상입니다. 자상은 칼이나 어떤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표면이 약한 출혈이 일어났을 때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운동 손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대처법, 이런 운동 손상을 당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동 손상을 당했을 때 어떨 때는 얼음 찜질, 차가운 찜질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따뜻한 찜질, 더운 찜질을 해야 하는지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음 찜질은 우리가 운동 손상을 당한 직후, 바로 그 직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얼음 찜질을 하면 차가운 것을 부상 부위에 대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부분에 있는 세포나 조직의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상 부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부상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급성, 다른 하나는 만성입니다. 급성적인 부상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급성적 부상은 외상성 부상입니다. 인대가 파열되거나 혹은 늘어나거나 발목을 접지르거나 골절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외상성 부상은 최대한 빨리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급성 부상을 오래 방치하거나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하면 부상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간혹 만성적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제 더운 찜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운 찜질은 언제 할까요? 네, 물리치료 받으러 간 학생들 많죠? 물리치료 가면 먼저 뭐 하나요? 맨 처음에 부상 부위에 따뜻한 팩이나 열이 많이 나는 수건을 덧대어서 따뜻한 더운 찜질을 하죠. 이렇게 더운 찜질은 부상을 당한 직후 48시간 이후에 계속 통증이 지속됐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더운 찜질의 효과는 얼음 찜질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더운 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은 수축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대사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손상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2분 30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목을 삐었어요. 발목을 삐고 난 직후에 바로 따뜻한 팩을 갖다 대면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더 악화되는 현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부상 당한 직후는 무조건 뭐다? 얼음 찜질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렸던 시간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달려나가세요.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리기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앞으로 1분가량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잠시 후면 휴식이 기다립니다.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급성 부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자세의 불안정, 지면의 균열, 장애물, 신발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달리기가 익숙하지 않거나 근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면이 고른 곳에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육상 선수가 신는 신발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최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분 30초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우리가 타박상이나 염전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때 나이스라는 처치법을 사용합니다. 나이스는 영어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먼저 나이스의 R은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뭐죠? 휴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I는 아이스, 얼음 찜질. 그리고 라이스의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압박하는 거. 그 다음에 E는 엘리베이션, 거상, 높게 위치시키는 겁니다. 거상.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잠시 후면 휴식이 기다립니다.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집중해서 걸어주세요. 만성적 부상은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급성 부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같은 부위의 부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할 때 생깁니다. 만성적 부상은 천성적으로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정신력이 너무 강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생깁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과도하게 강하고 오래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몸에서 보내는 이상신호, 즉 고통을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만성적 부상에 시달립니다. 급성으로 발생하는 부상은 치료하고 잘 쉬면 되지만 만성적 부상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아직은 효과적인 운동을 체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많은 칼로리 소모를 위해 속도를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상을 빨리 치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특정 부위의 부상이 다른 부위의 부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주로 왼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다리의 무릎에 서서히 충격이 누적되고 왼쪽 다리의 근육에 피로가 쌓입니다. 오른쪽 발목의 치료를 늦게 하면 할수록 왼쪽 다리의 무릎에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상은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치료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부상 치료를 위해서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좋은 신발을 사기 위해 좋은 매장과 좋은 점원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노력처럼 우리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의사보다는 스포츠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전문의는 각 운동의 특징과 그로 인해 신체에 발생하는 부상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상을 치료하면서도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훌륭한 대안운동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들은 가볍게 걷거나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스포츠 전문 병원이나 의료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더라도 지금의 훈련법이나 여러분의 신체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번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부상은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고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불어서 몸의 균형을 잃어 근육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부상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트레이닝을 마치고 난 후에는 달리기 부상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제가 부상을 당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상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심하세요. 절대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지만 근력 운동도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세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주 자세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때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상을 당하면 빠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상 없이 끝까지 런데이 트레이닝을 마치면 여러분의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런데이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다음 트레이닝은 두 번째 자세 트레이닝입니다. 다음에는 근력 훈련과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좋은 자세를 찾아나가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자세 잡는 트레이닝도 계속합니다. 자세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 트레이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와, 운동 마쳤습니다. 후후. 자, 오늘 이렇게 4주 1회차 운동을 두 게스트랑 함께 두 학생과 같이 뛰어봤습니다. 운동 소감을 한 명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대요. 아, 동주. 힘들면서 재밌었습니다. 예, 오케이. 진심이죠? 그리고 우리 제이씨. 힘들었어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밖에 기억 안 납니까? 보람차지 않았나요? 네,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다리가 아픕니까? 정리운동 끝까지 같이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스트로 또 나오고 싶은 학생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알겠죠? 하지 마세요. 악마의 속삭임. 안 되겠네. 그럼 다음 4주 2회차 런데이 운동에서 만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빠이! 후후!